다섯 가지의 쟁점을 따지면서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이 계엄 선포의 적절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여러 가지 목적을 제시했죠. 경고성이기도 했고 호소형 계엄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게 바로 국가 비상사태 아니었을까 이런 주장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정치적인 것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손봉규 위원장님.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할 수 없었고 사실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탄핵이 그렇게 많이 22번의 탄핵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그 당시에는 2건의 경우만 있었다. 이게 저는 논리가 안 맞다고 봅니다. 12월 3일 당일에는 네. 2건이 있었던 건 맞죠? 네. 그러나 그 전 과정도 쭉 봤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 대통령의 고심은 거대 야당이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그런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건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의겸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쉽다는 말씀. 네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함을 이해한다 이렇게 좀 이해했습니다. 김의겸 전 의원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애로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대통령의 행위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그리고 상대방 야당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폭력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서 지금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라고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별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알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은 정치적인 부분은 국가 비상사태 될 수 없다.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고 김의겸 전 의원님 국회 봉쇄 부문이라는 가장 큰 부문 그러니까 군경이 당시 국회에 투입이 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국회 권한행사 방해했다. 이거 국헌문란. 국헌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쓰진 않았지만. 네, 뭐 그에 준하는 표현을 썼었죠. 그리고 뭐 경고성이었다, 호소용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헌재 이번 선고 판결문에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군대가 아무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민들이 저항을 하고 또 우리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이 소극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러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한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손봉규 위원장님. 헌법재판소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나 저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발언 내용을 보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 쫓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인원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 실제로 시민들과 뭐 그 같이 군인들이 대립했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 명의 그런 어떤 부상자 발생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네, 5가지의 쟁점들에 대해서 그 전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쟁점에서는 한 가지만을 인정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그 부분이 중대하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회가 소추했던 5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법이 있었고 중대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룬 것 중에 안 다룬 게 있는데 포고령 1호 관련된 부분, 포고령 1호에서 대대적인 정치활동 금지 그리고 직업의 자유권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을 침해한 부분이 있다.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의겸 전 의원께 어떻게 보셨는지. 포고령. 네, 포고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 행위라든지 지금 국회를 장악을 해서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은 것, 그게 헌법과 정당법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정치 관련된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6차례 직접 전화했다. 경찰청장에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도록 이야기를 했다든지. 그나저나 또,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나 네, 곽정근 사령관의 홍장원 진술이라든지 전 메모.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진술들이 오염됐다. 민주당의 의원들에 의해서 오염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왔던 증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정을 한 거죠. 네. 네. 그걸로 그걸로 전반적인 부분은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쟁점과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봤고요.